자, 사반 키워드 잘 보고 오셨습니까? 이제 위클리 사건 반장에서 아주 그냥 야심차게 준비한 사반 제보 후 시간입니다. 자, 사반 제보 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낱낱이 파헤쳐보는 코너인데요. 정희윤 기자와 제작진이 이 추운 겨울날 함께 카메라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자, 위클리 사건 반장 새 식구 정희윤 기자 환영합니다. 오, 안녕하십니까. 예, 뭐 매일같이 보는데. 네. 자, 아무튼 어디 다녀오셨어요? 주거 목적으로 이제 월세를 계약한 세입자가 900곳이 넘는 못질을 하는 등 집안 곳곳이 이제 엉망이 된 사건 기억하시죠? 아우, 당연하죠. 사건 반장에서 다룬 영상이 현재 조회수가 100만이 넘을 정도로 진짜? 네, 화제가 됐는데 방송 후에도 복구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직접 그 집에 다녀왔습니다. 잠깐. 방송이 나갔는데도 이게 복구를 안 했다고요? 전혀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똑같은 상황이라고 해서 실제로 보면 어떨지 궁금해가지고 직접 다녀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공포의 세입자가 머물던 집 현재 어떤 상황인지 현장으로 직접 가보시죠. 자, 드디어 현장에 왔습니다. 저희 사건 반장 방송 후에도 여전히 복구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고 해서 직접 와봤거든요. 바로 들어가 보시죠. 대문부터 장난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약간 이렇게 뭐 붙였다 뗀 흔적들 너무 많고 이 본드 같은 것도 쉽게 안 떼질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대문부터 붙어있네요. 와... 여기 보니까 일단은 이 못 자국을 다 빨간 색깔 스티커로 이렇게 지금 집주인분이 표시를 해놓으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한두 개가 아닌 게 여기 보시면 창틀에도 있고 무서울 정도예요. 지금 빨간색 스티커가 진짜 많거든요. 이게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빨간 스티커 밑에 지금 다 이게 못 자국이거든요. 못이 내가 안 보인다니까 우리 딸이 테이프를 갖다가 900개를 사다 붙였는데도 진짜 900개예요? 네, 900개 넘어요. 900개만 붙여놨어 테이프를. 추측 말하지 뭘 연습실을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몰라요. 보자마자 보인 게 이 화재 자국이거든요. 도대체 뭘 태워 먹었으면 여기가 이렇게 화재 자국이 이렇게 진하게 남았지? 그리고 일단은 여기도 원래 다 하얀 색깔 벽이었다고 해요. 근데 지금 이 나무 판때기를 붙여놔가지고 지금 이렇게 다 위에 뭔가를 덧대어놓고 심지어 이거는 태워 먹고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그리고 아마 그 칼 이야기가 있었는데 여기 바로 이 부분에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치웠는데 여기에 칼만 놔두고 갔다. 그러니까 당연히 집주인분 입장에서는 딱 집에 들어와서 상태를 8년 만에 확인했는데 집은 완전 다 바뀌어 있고 칼은 칼이 꽂혀 있고 이러니까 되게 무서우셨을 것 같아요. 우리 딸이 사진 찍은데 문 여니까 있어갖고 막 섬찟했대요. 그래가지고 막 헉헉 쏘고 그니까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그거 아니 보통 일이 아니다. 그냥 칼을 한 7, 8짜리 꼽아져 있어서 여기에 큰 칼 뭐 작은 칼 가위 그래가지고 와 여기도 일단 장난 아니네. 여기 벽에 다 뭔가 이렇게 훼손이 돼 있네요. 여기도 다 못 자국인가 봐요. 빨간 스티커는 없지만 딱 봐도 못이네. 방송 나가고 나서 뭐 연락이 왔다거나 뭐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없어요. 돈만 주라고 막 협박을 했는 것 같더만. 이사가 넉 달이 됐는데 심란해가 그러니까 우리 딸이 억울해가지고 한 달을 잠을 못 잤어요. 원상복구들을 주라고 하니까. 그니까 이게 근데 비용이 총 얼마 정도 들어요? 그럼 만약 이거 다시 하면 한 몇 천만 원 드는 건가? 이거 다 석고까지 뜯어내면 한 1억 정도 든다던데. 야, 진짜. 심각합니다. 아니, 우리가 그때 방송에서 봤을 때는 사진 위주로 봐가지고 맞아요.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직접 카메라가 가서 이렇게 찍어오니까 이거 장난이 아닌데 진짜 장난이 아니네요, 진짜. 장난 아닙니다. 특히 못질된 부분이 영상으로 확인하니까 더 많은 것 같아요. 90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부엌 벽지 불탄 흔적도 너무 충격적이고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정말 화가 많이 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직접 현장 나가서 보니까 얼마나 더 심각했어요? 일단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아 이거 진짜 훼손됐구나가 느껴졌고요. 그 집주인 어머니가 이렇게 눈이 잘 안 보이다 보니까 따님이 잘 보라고 빨간색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많으니까 그게 그러니까.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고 특히 저는 하얀색 인테리어로 된 그러니까 이제 세입자가 입주하기 전 사진을 보고 갔는데 이게 같은 집이 맞나 싶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 3자인 저도 그런데 실제로 이 집주인은 딱 광경을 보고 어땠을지 아, 충격이 정말 컸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다음 세입자를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못 봤죠. 저 상태로 어떻게 받겠어요. 누가 들어오고 싶겠어요.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이 공포의 세입자 정희윤 기자가 직접 만나봤다고 합니다. 도대체 뭔 생각으로 남의 집을 이 지경으로 이 모양으로 만든 건지 직접 들어보시죠. 방송 이후 사건 반장 제작진에게 연락을 취해온 해당 세입자. 일부 억울한 부분이 있다며 인터뷰를 요청했는데요. 이에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계약서상 주거 용도로만 사용하기로 한 집을 임대인의 허가 없이 사업자 등록을 한 부분은 인정했습니다. 제가 미흡했던 부분이 맞고 그 부분이 미흡했기 때문에 항소심이나 아니면 연도시에 제가 불리했던 부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 사업자로 이용한다가 이 분쟁에서는 관계가 사실 없었던 문제예요. 이 소송이 일어나기 5년 전까지 똑같은 용도로 쓰는데 아무 분쟁이 없었어요. 이 모든 분쟁의 시작은 임대료 갈등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에 시설 투자랑 그 돈 투자를 좀 많이 해야 하다 보니까 그 계약 기간이 끝난다고 해서 저를 내쫓거나 월세를 올리면 좀 들어가기 힘들다라는 얘기를 정말 수도 없이 몇 차례 계약 직전에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상대측께서 구두상으로 약속이니까 말씀드리지만 아무 피해 없이 사시면 변동 없이 쭉 사시면 좋다. 10년이든 몇 년이든 계속해서 연장을 해주겠다. 자,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임대료 인상에서 출발했다. 맞습니다. 일단 세입자 주장에 따르면요. 계약 전 집주인이 임대료 인상이 없을 거라고 말했지만 계약 기간이 1년 넘게 남았을 시점부터 갑자기 인상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세입자가 응하지 않자 명도 소송과 업무방해 소송 등 여러 갈등이 시작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집을 훼손하는 거는 다른 문제 아닌가요? 당연하죠. 다른 문제죠, 사실은. 그거 이제 뭐 임대료 올리든 말든 그거랑 집을 훼손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못 쓰게 맞아요. 만들어놨는데 집을. 맞아요. 자, 아무튼 이 세입자가 집주인 허락 없이 사업자 등록을 한 그런 사실은 인정했잖아요. 인정한 겁니다. 어. 네. 자, 그런데 이게 행정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국세청과 직접 통화를 해봤는데요. 어.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습니다. 국세청이 하는 일 자체가 사업자 등록이지 허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 시 제출하는 임대차 계약서만 있으면 따로 임대인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 이 내용이 맞는지 뭐 확인하지는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실사를 나간다고 하는데 이 실사를 나가는 게 사업자가 해당 주소지에서 사업을 하냐 안 하냐를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결국 법적 문제는 없는 건데 이를 어떻게 이용하냐는 부분에서는 허점이 분명 있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인 동의 없이 용도나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고 명시가 돼 있는데 이 세입자가 국세청으로부터 사업자 등록번호를 받으면서 용도를 변경해서 영업장으로 쓸 수 있는 근거가 됐기 때문이죠. 명도 소송이다 업무방해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이러저런 복잡하게 지금 얽혀 있는데 결국 핵심은 아까 백다희 아나운서도 얘기했지만 집은 원상복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핵심이죠. 이게 모든 세입자의 의무기도 하고 임대차 계약서에도 기본적으로 명시가 돼 있는 항목이고요. 다른 상황들을 차치하고 벽에 900개가 넘는 구멍이 나 있고 임대인은 지금 이 상태로는 다른 세를 도저히 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자, 아무튼 뭐 본인 그러면은 뭐 잘못 아까 인정했잖아. 인정한 부분 있잖아요. 있습니다. 원상복구 해준대요, 안 해준대요? 그러니까 계속 말을 빙빙 돌리긴 하는데요. 일정 부분 미흡한 부분은 있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답변이 오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을 하든 말든 그건 본인 자유고 맞죠. 원상복구 하란 말이에요, 빨리. 저 궁금한 게 네. 왜 그렇게 못을 박았는지도 혹시 이야기를 하던가요?
그쵸. 이제 그 집 모양을 보면 아시겠지만 약간 이제 인테리어를 새로 바꿨거든요. 근데 이제 인테리어를 저희가 통상적으로 바꾸면 뭔가 이렇게 새로운 가구를 들인다던가 이 정도만 생각을 하는데 그분은 합판을 못에 박은 거예요. 못으로. 그러니까 뭐 선반을 설치한다거나 전구를 설치한다거나 이런 모든 작업들을 다 못을 박아가지고 했던 거죠. 그들만의 인테리어 방식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보통 그럴 때는 집주인한테 이렇게 해도 되냐 물어보고 하는 그쵸. 게 그게 이 모든 사건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원래는 임차인이면 이렇게 못 하나 박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임대인한테 당연하죠. 전화해서 물어보고 하잖아요. 그거를 전혀 안 했다는 거죠. 자, 정희훈 기자가 원상복구에 대한 이 세입자의 입장도 물어봤습니다. 지금 나오네요. 직접 들어보시죠. 제 지인들이나 저도 이제 영상을 봤을 때는 세입자가 그렇게 구멍을 많이 뚫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임대인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놀랍고 객관적인 사람들이 봐도 저거 너무해 보인다는 그 사실만 봤을 때 그렇다는 거는 저도 인정하고 그 부분은 내가 실수하고 나왔다라고 저 혼자 자책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치가 저분들한테 고통을 준다는 생각을 사실 안 했어요. 왜냐면 이분들은 지금 저한테 돈 안 주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도대체? 결국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건데요. 자기가 저런 거 한 것 때문에 집주인도 보증금을 주지 않는 식으로 뭐가 됐든 대응을 했다. 맞습니다. 그런 입장인 거죠. 세입자는 집주인으로부터 원상복구 견적서를 받았는데 납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세한 금액은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과 비슷한 금액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입자는 벽지 부분은 자신도 이해를 하겠으나 그 외의 것을 고치는 비용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유인데요. 8년이란 세월이 지났는데 모든 걸 새 거로 바꾸는 비용으로 견적이 나온다는 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가상각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집을 훼손한 것도 훼손한 건데 나갈 때 다 치웠는데 칼만 몇 자루 놔두고 갔었잖아요. 저는 맞아요. 그게 되게 위험해 보였거든요. 왜 그렇게 했대요? 그거에 대한 입장도 밝혔는데요. 일단 불탄 흔적은 가스레인지 냄비 닿는 부분으로 이 생활의 흔적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칼을 놓고 간 것도 정신없이 이사하던 중 칼이 누락된 거지 고의는 아니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자, 이 공포의 세입자 취재하면서 또 하나 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면서요. 맞습니다. 방송 끝나고 이 세입자 관련해서 정말 수많은 집주인들의 제보들이 들어왔는데요. 이 일부 집주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같은 세입자로 이제 파생된 문제지만 각각 다른 쟁점들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방송에서 모두 다루지는 못했거든요. 끝나지 않은 분쟁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이사를 했었는데 제가 이사 나오는 집에서 뭘 좀 이렇게 떼다가 벽지를 좀 훼손했어요. 몇십만 원 물어줬습니다. 몇십만 원이요? 네. 원래 그런 거예요. 남의 거 빌려 썼으면 빌릴 당시에 이 모습 그대로 돌려주는 게 인지상정 맞죠.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